결국은 마지막 메시지는 그거예요. 그 중간 과정이 어땠든 간에 직업은 직업으로서지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. 좀 내 목표나 내 동료와의 그런 애정 이런 것들을 좀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직업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직업인으로서의 간호사를 생각할 때 이 고민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, 꼭 대학병원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병원이라는 곳이 이제 의료보험에 의해서 그 수익 창출의 제한이 워낙 크고 하다 보니까 인력 부족이 만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대학병원 간호사인데 신규 간호사가 그 교육을 받다가 잠수를 탔다. 나는 앞으로 의학 교육 안 뽑을 거다. 그렇게 심하게 태우지도 않았는데 만성화된 인력 부족을 이제 개인이 해결을 못하니까 이제 후배와 이제 동료들한테 이제 투사하는 부분이죠. 네가 그만둬서 그 일이 나한테 떨어졌으니까 내가 힘들어서 널 미워할 거야 이런 거거든요.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가 일부 이해가 되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될까? 왜 이 신규 간호사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그만둬야 했을까를 고민하고 그거를 해결해서 다음 신규 간호사한테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앞서 당장 내 몸이 힘드니까 그 학교 출신은 안 뽑을 거야 이런 말이 먼저 나오네요. 저희 와이프도 사실은 간호사예요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임신 마음대로 못한다고. 순서가 되고 짬이 돼야 얘기도 꺼낼 수 있지. 출산 후에 3개월 또 이제 휴직이 있잖아요. 휴직 끝나고 돌아온 다음에 하라고 이런대요.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? 마음대로 안 되죠. 왜냐하면 당장 임신한 사람이 있으면 임산부가 있으면 임산부 간호사는 이제 법적으로 나이트 근무를 못 쓰게 해서 하고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. 다른 인력을 더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걸 너무 그동안 반복적으로 봐왔고 임신하지 마라가 되는 거죠. 하지 마라. 그게 우리나라 간호사의 현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안타까운 부분이죠.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?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가니까 내지는 배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남들 눈에는 큰 병원에 있는 게 중요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게 답일 것이냐. 최종 목적지가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면 너무 개인의 삶에서 피폐해지는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펠로우라고 말은 하고 펠로우예라고 하죠. 그래서 2년간 병원에서 이제 레전트 5년차, 6년차의 의미의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, 네, 그거를 이제 깨고 그냥 죄송합니다.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. 그러고 나왔어요. 소위 인턴 레전트 갈아서 돌아가는 대학병원 시스템에서 감당 못하겠더라고요. 레전트 2년차 때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내가 항상 보는 건 당신 등밖에 없다고 와서 잠만 자니까 그런 걸 더 이상 2년은 못하겠다 싶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었어요. 그러면 그럼 방법이 없느냐? 간호사를 하지 말아야 되냐? 행정직으로 가야 되냐? 미국으로 가야 되냐? 미국으로 가면 그래도 괜찮긴 한데 그럼 영어 안 되는 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? 저도 영어 안 돼요. 근데 대우가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보는 눈도 다르고.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래서 다른 선택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를 할 건데요. 앞에 제가 이제 5년간은 이제 김포에 있었어요. 김포 뉴고려병원이라는 곳에 있었고, 이제 그 역할 했던 거를 우리 장원 성모병원 원장님께서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오셨습니다. 그래서 와보니까 그래요. 여기 장원이라는 곳이 참 의료적으로 참 열악해요. 와보니까 이비인후과도 없어요. 이비인후과 없어. 그래가지고 이비인후과 유닛이 있는 소아과를 가시더라고. 이런 정도로. 많이 부족한 게 많고 대학병원급의 어떤 그런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가 안 돼가지고 대학병원 제일 가까운 데가 충주건대인데요. 충주건대 가는데 40분 걸려요. 차로. 앰뷸런스로 가면 한 30분 정도 걸리고. 근데 심근경색 환자, 뇌출혈 환자 보낼 때마다 아주 불안불안해요.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 참 이게 어려운 의료 상황이구나. 경기도라 그래서 시골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와보니까 진짜 시골이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. 두 원장님이 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그 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원 성모병원의 변화 발전이 시작되고 있어요. 지금 1층 공사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? 외래 공간과 응급실 공간을 늘리는 그래서 응급실이 2배로 늘어날 거고요. 그 다음에 1년 안에 응급의료 기관, 지역 응급의료 기관을 받아서
이제 응급의학과 의사 5명과 간호사 12명을 뽑는 거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냈고 거기서 진정성을 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려와 있는 거죠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졸업하신 2년 뒤의 모습, 아마 그때쯤이면 이제 이 두 번째 증축공사가 있을 거예요. 지금 앞으로 3년 이내에 이제 300병상의 종합병원으로 이제 증축을 하는 거를, 증축뿐이 아니죠. 구성원과 그다음에 질 관리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인데, 아마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2년 뒤에는 아마 선택지의 하나로 생각해도 될 정도의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. 앞에 보셨던 그런 응급의학과 간호사와의 케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. 이곳의 시계는 빨리 돌아간다. 1분 1초가 곧 생명인 공간. 여기는 응급실이다. 결국은 마지막 메시지는 그거예요. 그 중간 과정이 어땠든 간에 직업은 직업으로서지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. 그죠? 내 인생의 목표 어디서 찾을 것인가 각자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. 내가 짧은 80년 내지는 100년 인생 살고 좋은 여행하고 갔다. 재밌게 지내다 갔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, 그러려면 좀 비인간적인 그런 곳보다는 좀 내 목표나 내 동료와의 그런 애정 이런 것들을 좀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직업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행복한지 항상 묻고 내가 행복한 거를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런 순간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,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눈 신경 쓰지 말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셨으면 하는, 여기까지 마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